안녕하세요, 뿌부TV 가족 여러분. 저는 뿌부TV에서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채널 주인장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은 14년식 BMW 530 디젤 차량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은 요소수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번에 애드블루 경고등이 점등대에 수리를 하며 제가 느꼈던 것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고 외래차를 구입한 사용자분들 대부분 차량을 저렴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정식센터보다는 사설카 센터에서 비품 또는 OEM 부품을 많이 이용해서 수리한 경우가 좀 대부분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엔진 오일을 많이 이렇게 교환하시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 에러코드를 수리하면서 정식센터가 어떻게 상황에 따라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나들이를 다녀오는 도중에 계기판에 생전 처음 본 에러코드가 점등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애드블루 시스템 결함이라고 떴는데 이걸 앞으로는 요소수 경고등 또는 에러 메시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동을 끄고 시키면 에러 메시지 삭제가 되고 주행을 30분 정도 하면은 어김없이 경고등이 점등이 되더라고요. 제 첫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설카 센터에 방문해서 요소수 인젝터를 이제 교환하는 내용이잖아요. 진단기를 물려보니까 요소수 품질이 저하됨이라 뜨더라고요. 카센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요소수를 이제 충전을 주유소에 있는 건 타입을 충전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건 타입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그 요소수가 대부분 품질이 안 좋아서 이 차량 부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량을 들어서 보니까 뭐 탱크라든지 요소수 라인, 인젝터 꽂히는 쪽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고 요소수 인젝터를 빼보니까 이제 결정이 많이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을 하긴 했는데 그게 교환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3개월 전에 다른 정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받으면서 차를 이제 추가하려고 하니까 에러 메시지가 같은 게 뜨더라고요. 애드블루 시스템 결함이라고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요소수 인젝터를 뜯어가지고 이제 좀 청소를 하고 끼니까 에러 메시지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아예 그 부품을 교환한 게 그 영상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환하고 나서 그 당일날 밤 이제 테스트 중 했는데 어김없이 이제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같은 카센터에 방문해서 이번엔 차를 아예 맡기고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이게 이제 차량이 어디가 문제인지 발견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후단 쪽에 있는 녹 센서가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녹 센서가 뭐냐면은 그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이제 질소 산화물을 꼭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질소 산화물이 굉장히 위험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센싱하는 게 녹 센서라고 하더라고요. 배기가스에 나오는 전단에 녹 센서를 1번 하나 꽂아 놓고 중간쯤에 요소수를 분사하는 인젝터가 있는 거예요. 배기가스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소수와 배기가스가 만나서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이제 화학 처리를 해서 이제 분해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번 녹 센서가 확인하는 거죠. 질소산화물이 얼마나 정화됐는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요 2번 센서가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환을 할까요? 물어보니까 사장님께서는 굳이 이거를 100만원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안경을 닦을 때 쓰는 그 초음파 세척기로 센서 부분만 이제 청소를 해서 다시 끼워보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게도 문제가 없이 값이 잘 나와서 돈 20만원을 내고 출고를 했어요. 출고를 했더니 이제 그날 밤도 또 어김없이 테스트 중을 했고 또 그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이래서 중고 외래차는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 후회도 막 들더라고요. 그래도 여태까지 제가 투자했던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사사카 센터에 재방문을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일단 한번 찍어보시더라고요. 진단기로 찍어보니까 또 뒤쪽에 정상이래요. 하시는 말씀이 차를 한번 끌고 가서 이 상황이 나오는 걸 재현해야 되니까 LMS를 뜰 때까지 주행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좀 화가 좀 났습니다. 돈 뜰 때까지 해서 갖고 왔는데 웃긴 거는 사장님이 이거를 시동을 끄시더라고요. 시동 끄면은 에러 삭제되는데 그리고 다시 진단기를 물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뒤쪽 녹 센서가 정상이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또 SCR 탱크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SCR 탱크가 뭐냐면은 요소수를 이제 담고 있는 통 같은 거예요. 그 통 안에 메터링 유닛이라고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주는 유닛이 있고 요소수를 이제 요소수 인젝터까지 펌핑해주는 펌핑 유닛이 있어요. 이거를 이 통 안에 같이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SCR 탱크를 테스트해보고자 이제
점검 기계를 물리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결과는 실패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상적으로 SCR 탱크를 교환하면 되겠나 해서 여쭤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후단 녹 센서를 교환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래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환한 거는 제가 일단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한번 제가 요청드렸던 건데, 모든 분들이 정비소를 찾는 이유가 정비소장님께서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그 진단을 가지고 차량을 수리하는 건데 진단을 못 내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결국엔 사설 카센터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정씨한테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정씨한테 방문하기 전에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사설 카센터예요. 그 SCR 탱크를 한번 청소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NW 품질이 저하됐다고 뜨니까 SCR 탱크를 청소해보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안되면은 뒤쪽 후단 녹 센서를 교체해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도 확신이 굉장히 없는 말씀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이제 정센터 가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정센터에 방문했는데, 그 담당 어드바이저님께 여태까지 제가 사설센터에서 했던 작업 내용과 문제가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해당 어드바이저님께서는 그 BMW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11가지 진단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면은 다 나올 거고, 그리고 한 약 40분 동안 시험 주행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차를 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맡기고 왔는데 그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약 3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차를 맡기는 당일날 앞단에 있는 노스 센서가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희가 분명히 사설에서는 뒤쪽에 있는 노스 센서 고장 났다고 연락이 왔잖아요. SCR도 뭐 정상이라고 하시고 뒤쪽보다 다 정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앞쪽 거 수리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다음날 테스트 주행까지 다 해보고 나는데 경고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찾으러 가서 100만원을 지불하고 차를 찾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야심한 밤에 2시간 반 동안 홍천에서 여주 다시 서울까지, 저희 집 서울까지 2시간 반 동안 테스트 주행을 했습니다. AdBlue 이제 시스템 결함이란 메시지가 안 뜨더라고요. 그 지긋지긋한 게 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카센터 사는 말만 따나 요소수 탱크를 청소를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뒤쪽 녹 센서를 이제 교체를 하고, 공임이 아마 30에 40만 원 정도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뒤쪽 녹 센서를 교환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00만 원 추가. 근데 사실은 앞쪽도 문제가 됐잖아요. 앞쪽 거 교환하는데 100만 원 추가. 총은 240만 원이죠. 그리고 저번에 냈던 고인가 250만 원이잖아요. 정비센터에서는 100만 원 지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사설 수리했을 때 약 150만 원이 이제 추가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사설에서 찾지를 못한 원인 때문에 3일 동안 시간을 버렸어요. 요소수 탱크, 그 다음에 뒤쪽 노 센서, 앞쪽 것도 또 갈아야 되니까 아마 말씀대로 했으면은 약 2주간을 더 시간을 더 들였어야 됐을 것 같아요. 정비센터에서는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을 다 끝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 어디서 수리를 하는 게 이득일 거라 생각되세요? 그렇죠? 무조건 정식이 이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갔던 사설업체 사장님이 대놓고 작정하고 저한테 바가지 씌우려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전부의 사설 샵이나 카센터가 과다하게 정비 공비를 청구하거나 진단을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기사의 역량이라든지 지식, 성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모든 사설 카센터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1년의 예로 정시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설 카센터를 차리던지 아니면 사설 카센터에 취직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메이커의 정시센터에서 일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설에도 그대로 녹아있는 센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원인을 찾기 힘들고 정품 부품만 존재하는 수리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정시센터에 방문해서 정품 부품으로 수리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제가 녹스 센서를 한번 교환해보고자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좀 뒤져봤는데요. 녹스 센서가 이제 부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칩셋이 있고 배선이 있고 센서가 있어요. 근데 센서 부분만 이렇게 똑 잘라서 그 판매하는 부품을 이렇게 이어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쪽에 주장하는 바로는 새 거래요, 일본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말하는 것만 들어도 복잡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칩셋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고 배선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키로수나 연식이 있기 때문에 칩셋이나 배선이 멀쩡할 거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부품이 앞대가라면 교환하는 게 20만 원 후반이고, 이거를 시공을 받고 장착까지 하는 데가 50만 원이에요.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죠? 정식에 수리받는 게 100만원이죠. 그럼 절반값 쓰는 것들이 결국엔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은 또 100만원이라는 비용을 또 추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보증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아본 건 아니에요. 보증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굳이 이런 위험을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포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선택. 보통 이제 중고 외제차를 사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알리에서 해당 자동차의 부품을 그냥 중국제로 싸게 사시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낙스 센서가 정식 부품이 95만 얼마 정도 나와요. 근데 알리에서는 통째로 나오는 게 20만원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대가리만 사는 게 20만원대 후반이에요. 새 거를 뭐 자기네 주장하는 게 새 거만 사는 게 20만원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중국제는 아예 칩셋이랑 배선이랑 센서까지 다 해서 20만원대예요. 그러면은 훨씬 저렴하잖아요. 근데 정품이 100만원인데 이게 그렇게 공급된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제가 가치를 할까요? 근데 후기를 보니까 너무 좋다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다들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비단 녹스 센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도 알리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하시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품 부품을 정시센터에서 진단받고 수리받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2년에 한해 해당 부품이 동일 증상으로 고장났을 시 무상으로 보상 교체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정품 부품이 비싸지만 보증까지 해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까지 요소수 경고등을 이제 수리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와 정보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사사카 센터는 정말 믿고 걸러라, 공임이 과다하다, 뭐 이렇게 통으로 싸잡아서 제가 이렇게 욕을 한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센터에서 수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사설에서 수리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제 차 같은 경우가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게 정식이 아마 30만원인가 30만원 후반대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사설에서 하면은 20만원 또는 17만원 또 저렴하게 하면 13만원까지 할 수가 있어요. 엔진 오일도 종류가 있으니까요. 거의 절반 가격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면 당연히 사설에서 해야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제 수리건은 워낙 원인이 방대하고 진단이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정품 부품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시센터로 가는 게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돈이나 시간 면에서 뭐 다 이득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제 차량을 운영하면서 저희 채널이 이제 차량 수리 채널, 리뷰 채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할 정보가 있으면은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